저는 오늘 이 작곡가 김유신의 제2회 작곡가 김유신의 렉처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사회 겸 연주인 작곡가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현대음악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아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되게 많은 음악이 이제 변화가 있었었죠. 일단은 우리가 아는 수학자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나 에리스토텔레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팝 음악이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음악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인류가 20세기에는 되게 좀 커다란 이 사건이 두 개 있었죠. 하나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차와 2차는 음악 시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있어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성 이런 것들이 되게 가득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결국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그게 이제 피해가 지속이 되면서 점점 이 예술가들이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의 낭만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이때부터 예술이 완전히 비판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약간 현상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집착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전쟁 현상, 기후 변화, 이런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듣는 얘기죠. 얼마 전에도 되게 이제 지구 온도가 뭐 1도 올라갔다, 2도 올라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가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와 더불어서 음악 같은 것들이 옛날만큼 듣기 편한 음악이 점점 많이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이제 역사에 있어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약간 듣기 되게 애매하고 그런 어려운 음악들이 이제 좀 주류를 많이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대 이후,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제 점점 심해졌지만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마르틴 루터의 이런 목사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성별, 뭐 나이, 뭐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인류는 이제 점점 다양성이라는 걸 많이 추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예술가들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뭐 국가, 성별, 인종, 뭐 나이 이런 거에 더 이상 구애받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4명의 작곡가는 국적이 다 다릅니다. 한 명은 프랑스고, 한 명은 헝가리, 그리고 한 명은 독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의 이제 음악을 이제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악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전 악기는 클라리넷하고 첼로, 피아노 이렇게 3중주로 해서, 그래서 곡 5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곡을 독일의 작곡가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트만의 판타지를 연주해 주실 클라리니스트 유동아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이 비트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재 프라이부르크 음대 작곡가 교수이고 클라리넷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곡보다는 클라리넷이 더 돈이 잘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라리넷 음악을 되게 많이 해요. 클라리넷을. 근데 본인이 또 클라리네티스트다 보니까 클라리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주법을 넣고 싶다 그러면 주법을 넣을 수 있고, 뭐 나는 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한 소리도 막 악보에다가 적고, 되게 기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업한 곡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비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곡이든 비명이 안 들어간 곡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시원한 약간 한국인의 그런 약간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어떤 그런 이제 작품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제 비트만의 이제 작품 중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판타지라는 작품이에요. 판타지. 환상곡이라는 작품이죠. 자, 우리가 아는 클라리넷은 되게 서정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 여러 주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던 그 어떤 악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리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목관 악기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연주할 수 있어요. 빰 이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도를 연주할 거면은 도만 연주할 수 있고 미를 연주하고 싶으면 미만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소리가 되게 좀 색다르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근데 우리는 근데 이 기법은 사실 화음을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음을 내는 건 맞지만은 정확히 말해서 효과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음을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간 효과적으로 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클라리넷에서 글리산도라는 기법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효과예요. 옛날 막 톰과 제리에서도 이런 효과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었고 6, 70년대 뭐 미국 광고들만 보더라도 이런 효과 하나씩은 다 들어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아주 정말 작은 소리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날렵하죠. 클라리넷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약간 그 겉모습과는 되게 어울리지 않게 엄청 날렵하고 빠르고 그리고 되게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흥겨운 리듬을 만났을 때 이런 소리까지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기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7분 동안에 이 7분이라는 이 시간을 이제 달하면서 이 기법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만의 판타지 유동화 선생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작품 잘 감상하셨나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알던 소리들하고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법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박진감이 넘치는 작품으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레 작품들도 이제 이번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제 또 계속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재밌는 작품도 이제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트만 이제 작품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 사람이 되게 좀 약간 자유분방한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작곡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되게 약간 좀 어려운 소리들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연주하는 그러니까 연주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람을 봐야 되냐 오히려 이런 소리가 있고 저런 소리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감상을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크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소리, 생소한 소리를 좀 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런 작품들을 나중에 또 접하실 때 조금은 더 쉬워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피아노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의 서기장이 이제 서거를 하셨죠? 네, 이제 그저께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련의 저희 개혁 개방 정책을 이끌어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일단 어떤 나라였을까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되게 비합리적인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산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가고 위에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오히려 더 불평등해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련의 그런 진짜 정말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소련한테도 이 미국한테 절대로 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이 우주 기술 하나만큼은 이 미국을 거의 능가하거나 거의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1957년에 이미 한번 스푸트니크 1호를 이미 쌓아 올렸죠. 그리고 유리 가가린이 실제로 이제 공군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우주 비행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 달 착륙 그리고 우주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인물인데 자, 이 작곡가는 1944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의 실제 그 비행 장면 이 뉴스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인데 그걸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우주를 여행하기 전까지만 했어도 우주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갈릴레오 같은 그냥 약간 천문학에서만 그냥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TV로 직접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17살이었던 헝가리 작곡가 웨트베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렇게 인해서 나는 이 작품을 작곡했다. 우주의 탄생 그리고 우주의 발전과 그리고 상생에 대해서 나는 이 곡을 작곡했다. 참. 피아노라는 그 악기라는 게 사실은 되게 대단한 악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반이 무려 88개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라도 이 모든 음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샘여림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주라는 어떤 커다란 그릇을 담기에는 가장 정말 적합한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소리를 막 할 수 있고 모든 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웨트베시는 과연 우주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한번 제가 쳐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악보입니다. 여러분 악보. 이게 바로 코스모스라는 제목인데요. 이 코스모스는 우리말로 우주라는 뜻을 가장 담고 있어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으신 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곡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 빅뱅이라는 거를 연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빅뱅을 연주를 하느냐? 빅뱅은 모든 우주의 이제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연주를 할까? 이게 빅뱅이 됩니다. 정말에서 이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팽창이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커다란 폭발과 함께 점점 확장되죠. 네. 우주는 지금까지도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트베 씨는 처음에 이 두 개를 시작해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주가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를 화음으로 약 9분에서 10분간 달하는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음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베이스도 네,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펜션이라고도 영어로 말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건 바로 소행성이라고 다들 들어보는 보셨나요? 우주 시간 때 소행성. 네. 소행성을 지금 말해서 소행성이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행성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행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운석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팽창과 함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아노로 전체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트베 씨의 코스모스, 우주 연주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곡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주라는 이제 커다란 이 테마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연주를 했는데, 예,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제 피아노 한 대에다가 이렇게 우주를 잡아낸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작품은 이번에 제가 이제 클라리넷과 그리고 첼로 그리고 피아노라는 이 삼중주 편성으로 이번에 작곡을 하였는데요. 이번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종으로 테마를 잡았습니다. 네, 조금 이제 우주나 이제 그런 테마에서 조금 더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한테 되게 익숙한 단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월 사람들한테는 되게 정말 익숙한 이제 아마 왕이죠. 네, 우리 진짜 장릉에 이제 묻혀 계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산대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산대제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되게 거의 굿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거의 그만큼 이제 단종의 넛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지내는 커다란 정말 제사고, 제가 이 제사를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서양에 있어서 이 레퀴엠이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굿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양 레퀴엠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은 조금 더 되게 진중하게 이렇게 음악하잖아요. 예를 들면 레퀴엠이나 그런 음악들을 할 때도. 근데 우리나라는 굿을 보면은 약간 이 죽은 사람을 넛을 오히려 더 달래주기 위해서 되게 신나는 그런 곡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장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망자를 보내주는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가벼울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하지만 또 이 보내주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좀 되게 재밌게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 굿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대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제도 보면은 거의 땅땅땅땅 얘가 되게 흥겨운 리듬이 되게 많거든요. 대제도 보면 옆에서 장구나 뭐 가야금 이런 악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추는 춤을 이렇게 보면은 더더욱이나 진짜 특히 뭐 대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첼로, 클라리넷이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해서 제가 삼중주로 이제 한번 작곡한 곡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범페 작품 제목은 이제 범페를 이제 연주해 주실 클라리니스트 유동환 선생님 그리고 첼리스트 오한길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첼로하고 클라리넷 그룹, 그리고 피아노 그룹으로 나뉘어요. 대제 중에서도 이 범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일단 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춤이죠. 이 범페. 즉 말해서 이 악기를 들고 추는 이 승려의 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대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도 다 봤고, 이제 실제로 가서도 이제 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대제라는 것 자체는 2시간 거의 가까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긴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걸 만약에 실내악으로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은, 2시간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길이를 되게 약간 짧게 했어요. 5분 동안. 그러니까 5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대제를 저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한국인의 그 리듬이 묻어나는 그 약간 방식으로 제가 작곡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 두 그룹이 있다고. 자, 처음에 여기는 거의 리듬 그룹입니다. 리듬 그룹. 자, 리듬 그룹에서 우리나라 자진몰이, 뭐 진몰이, 뭐 중중몰이 장단, 뭐 이런 장단들, 자, 기본적으로 3박자 계통입니다. 3박자. 딴딴따, 딴딴따, 딴따. 자, 어느 리듬을 봐도 다 거의 이런 형태가 다 들어있죠. 거기서 조금 발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리듬들이 뭐 이제 그런 리듬들인데,
저는 뭐 하나 리듬 갖고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 실제로 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 삼박자 계통의 아주 단순한 딴딴딴딴딴딴딴딴를 이거를 첼로 그리고 클라리넷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셋, 넷. 자, 여기 위에 춤이 이제 올라갑니다. 자. 방금 이제 제가 피아노 치는 동작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춤을 이렇게 이런 약간 제스처인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면서 이게 춤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범페에서 추는 이 춤입니다. 이게 딴딴딴딴딴. 자, 실제로 우리가 춤을 보면은 이 범페도 그렇듯이 상하 좌우 전후 좌우를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근데 범페는 이 굿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장례식에서 쓰이는 춤치고는 아주 정말 역동적인 춤입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피아노에다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 부분을 하나의 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말해서 건반으로 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제스처인 것에서 좀 더 많은 집중을 이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자, 그럼 만약에 리듬만 사라지고 춤만 남는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약간 이 춤적인 게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맥락으로 이제 조금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첼로의 이 장구 리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로의 57마디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리넷의 선율. 자, 이 선율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실제 이 대제에서 쓰이는 멜로디 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약간 듣기 편한 방식으로 제가 이거를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악은 그러니까 특히 민속 음악은 악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 범페라는 근데 이 결국 이 굿이라든지 이 대제라는 것도 결국은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안보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하고는 조금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게 제가 이거를 이제 악보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제에서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멜로디라든지 장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마지막에는 좀 되게 재밌는 구도로 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경험담인데, 단종제 할 때 은근히 되게 날씨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올해도 제가 갔을 때도 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진짜 구름 엄청 많이 끼고 바람 엄청 많이 불고 그랬어요. 진짜. 약간 이 단종제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 약간 음악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하나의 소리가 더 들리더라고요. 그게 절에 달려있는 절 난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종 소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바람이 더 셀수록.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람 소리도 한번 같이 얹어 보겠습니다. 대강 이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5분 동안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부의 프로그램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2부는 작품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근데 대신 한 작품은 아까 들으셨던 그 솔로곡하고 거의 이제 길이가 비슷하고, 대신 나머지 이제 남은 한 작품은 그거는 좀 이제 대곡인데, 지금까지 들으셨던 작품 중에서는 아마 거의 되게 정말 재밌는 축에 속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이제 첼로 이제 독주곡을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네 번째는 이 작품도 역시 이제 제 작품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연히 저는 이제 당시 유학 중이었고, 유학 중에 그때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스웨덴을 갔었어요. 근데 춥습니다. 거기가 북반구예요. 심지어 거의 북극하고 진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의외로 되게 그만큼 9월에도 나무가 요만큼밖에 안 자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그래서 스웨덴도 보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 지방 그래도 키가 진짜 이보다 훨씬 높은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키가 그 나무 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나중에 가면 나무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약간 추운 곳을 이제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북에 보시면 이제 이제 제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명상을 위한 장소는 없지만 길은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는 되게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약간 앉아서 편안한 마음을 누린다기보다는 걸어서 저는 오히려 명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왜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오히려 약간 드는데, 제가 스웨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거기서 무려 한 120km를 걸었어요. 한 5박 6일 동안. 텐트도 진짜 조그만한 2인용 텐트 하나 치고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5박 6일 동안 이 대자연이 사회하고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다가 거기가 이제 트레킹 코스인데, 사람이 가다가 한 명 많이 봐봤자 한 5명 봐요. 진짜 가다가 보는 것도 뭐 산장 이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여기는 진짜 그 약간 사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편안함을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안함 속에서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리고 배웠던 모든 거를 이 첼로 작품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따라라 이게 제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보면서 약간 경험했던 모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그 도를 한번 연주해 주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피치카토. 네. 자, 이 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이거를 발걸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덩덩덩.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제각각의 발걸음이 있죠.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그리고 누구는 보폭이 큰 반면 누구는 보폭이 작습니다. 네, 던 이렇게 가면서도 더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걸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피치카토가 전반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걸으면서 느낀 것들, 본 것들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곡이 진행을 되는데, 그리고 중반부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발견해요. 네, 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빛입니다. 빛.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반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반구는 사실 해가 잘 안 져요.
네, 제가 앉다 보니까 이 빛이 거의 진짜 한 7, 8월이나 이럴 때쯤이면은 거의 백야 현상이라고 해서 거의 진짜 그날은 거의 그러니까 밤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해가 떠 있어요. 새벽 3시에도 해가 떠 있고, 뭐 새벽 11시, 뭐냐, 11시에도 막 이렇게 해가 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 빛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스웨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모이면은 커다란 음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점점 커지면서 빛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란 빛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기서는 빛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 꽃이 나오고 뭐 나무가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광경들을 이 곡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7분 동안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첼리스트 오한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곡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이제 곡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일단 연주하기에 앞서서 그 아까 제가 휴식 시간 때 그 안에서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넣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이 피아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아노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준비한다고 해서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이거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하는 목적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자, 이 지난 200년 동안 그 피아노라는 악기는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이제 리스트라든지 쇼팽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비르투오서적인 악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악기가 그러니까 20세기 때 들어와서 한 번 엄청 커다란 국면을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실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피아노에서 뭔가 좀 더 독특한 소리를 원했고 그 결과 아주 독특한 방법을 발명해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인사이드 피아노인데, 피아노의 안쪽,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면 이제 건반을 많이 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 건반을 치는 걸 넘어서서 예술가들은 무언가를 좀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더 무언가를 도달하고 싶었고, 무언가를 원하고 싶었고,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 현에 조금씩 손을 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이 안쪽을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쪽에다가 못 또는 뭐 고무 뭐 아니면은 뭐 실 같은 것들 이렇게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현 안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박아넣게 되면서 이 음색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딘가 살짝 약간 음정이 좀 불안해 보이죠, 얘가. 자, 요거에 여기다가 제가 페달 하나 더 밟아 볼게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됩니다. 자, 마치 인도네시아의 악기 같죠. 어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런 악기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게 그건 이제 좀 약간 타악기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한 사람이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케이지. 케이지의 이 음악 세계는 되게 독특합니다. 이 피아노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이국적인 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고 그거를 음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음악이라는 거는 이 개념이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악기로 연주하는 게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 음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숨소리, 뭐 청중들에게서 나는 어떤 소음들, 그런 것들로 하나의 음악으로 치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보급화를 시켰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기법들, 여기 안에다가 뭐 못 같은 걸 넣고, 이거 여러 가지, 심지어 쇠사슬 같은 것도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쇠사슬, 심할 경우에는 그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슝 하고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네, 이게 심지어 그 사람은 이제 피아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도 되게 손을 많이 댔는데, 워터 뮤직이라고 해서 물 음악,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물 이렇게 물그릇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걸 첨벙첨벙하면서 이걸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죠? 예. 아니면 뭐 물 수조에다가 물 잔뜩 담아놓고 그것을 쏟아서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쟁반 하나 땡 친 다음에 그 쟁반을 그 물 속에다가 넣어서 소리를 난다든지, 그럴 정도로 되게 정말 독특한 그런 사람이지만, 덕분에 이 인사이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TV나 CM에서 쓰는 이 효과 같은 것들로 많이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쓰는 약간 이런 소리들로 이제 옛날에 6, 70년대 미국 광고에, 미국의 옛날 오래된 광고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어떤 주류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효과적인 맥락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시선을 많이 집중을 당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은 이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연주를 해볼 건데요. 소나타, 캐치 소나타, 프랑스 작곡가 제라르 페송의 작품입니다. 현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작곡가인데, 여러분 소나타 하면은 이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각나실지 이제 모르겠는데, 소나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학을 읽을 때도 기승전결이 뚜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기승전결. 그러니까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도를 가졌는데, 사실 음악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음악도 전개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고전 소나타에서는 그 위기 절정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발전했으면은 다시 그 전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쳤으면은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전개를 하고 나중에 뭐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는 새롭게 그 처음에 있던 멜로디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캐치 소나타를 통해서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이 된다면은 어떤 맥락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고전 고전 양식의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소나타는 3악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빠름, 느림, 빠름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빠름, 느림, 빠름입니다. 근데 느림, 빠름, 빠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악장이 먼저 1악장이 되고, 그 다음에 2, 3악장이 빠른 악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순서가 이제 뒤바뀌었는데, 처음에 아주 정말 여리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악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1악장은 되게 아주 느리고 되게 여유가 많은 이런 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곡에서 본격적인 스토리는 2악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악장의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페달 여기서 썼죠. 페달도 하나의 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페달만 밟았다가 두 개를 밟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배로 증가하죠. 이렇게 2악장이 진행이 되면은, 자, 그 다음에 3악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악장에서는 이제 일부분에서 이 페달을 조금 더 많이 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3악장입니다. 그리고 3악장에서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기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 소를 이용해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라고 페달의 소리 그리고 페달의 악센트 부분을 이용해서 이 소리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노의 소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무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반쯤 막은 거하고는 좀 소리 차이가 있습니다. 반 막은 거고요.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 막은 거하고 다 막은 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소리가 차이가 나는데 이 반 막은 것도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제 패송 소나타가 이 기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지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오늘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곡가 김유신의 제2회 렉처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